가구의 배치의 시작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동선에 의한 시야를 설정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집에 어울리는 가구를 정할까? 저는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거든요. 공간을 꽉 채운 것보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고급미는 뿜뿜 올라가요. 대표님, 저희 집 이사 가가지고 가구 다 새로 샀는데 이상하게 집이 답답해졌어요. 가구 배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구는 다 들어가긴 했는데 뭔가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고 시야가 막혀서 답답하고 이상하게 집이 더 좁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가구 사서 어디다가 놓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뭐부터 어떤 순서로 배치할까? 그거부터 좀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별 순서를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가구 배치 첫 단계는 이 공간에서 어떤 생활하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인데 아빠가 거의 소파를 독점해서 3인용 소파를 혼자 누워서 쓰고 나머지 가족들은 앉을 데가 없어서 어정쩡하게 앉아야 하는 그런 집이다 하면 큰 소파 하나보다는 컴팩트한 소파 하나에 1인 체어를 한두 개 정도 더해서 라운지처럼 구성하는 게 잘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정작 TV 보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라고 하면은 작은 소파에 라운지 체어, 큰 테이블 구성에 더 잘 맞을 수가 있거든요. 침실 같은 경우는 잠만 자고 일어나는 공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면을 넘어서서 휴식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방 같은 경우는 빨리 밥을 먹고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럴 때는 한두 명이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바 의자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가구의 배치의 시작은 우리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30평대니까 3인용 소파, 식탁은 6인용 정도는 있어야지, 안방에는 침대는 클수록 좋아, 이렇게 접근해서 가구를 구매하기 시작하면 예쁘고 비싼 고가의 가구로 집을 가득 채워도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쾌적하지 않은 그런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주로 우리 고객들한테 집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 집마다 어울리는 가구가 또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어울리는 가구를 정할까를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동선이거든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우리 집의 가장 넓은 공간, 그 공간을 마주했을 때 TV는 나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창이 어떤 방식으로 이 전체 공간을 감싸고 있는지, 거실과 주방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동선에 의한 시야를 설정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복도를 들어가서 거실을 딱 마주했는데 정면에 우리 집 소파가 들어올지, 이 식탁의 와이드 부분이 첫눈에 들어올지, 동선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먼저 바라보는 그 장면이 가구의 형태를 어느 정도 정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서칭하다 보면 의자나 소파가 정면 이미지로 예쁘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동선과 그 시야를 고려해가지고 상상을 하다 보면 소파의 뒷면이 중요한 집도 있고 정면이 예쁜 집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공간은 걸어 다니면서 입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동선에 따른 시야를 먼저 상상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가구를 먼저 놓고 남는 공간을 통로처럼 쓰시거든요. 정작 우리는 가구에 앉아있고 누워있을 때도 있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동선이 좁아지다 보면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동선은 가구를 다 배치하고 나서 남는 공간이 아니라 동선과 그 동선에 따른 여백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서 가구의 사이즈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여백을 잘 계획을 해야지 고급스러운 공간과 가구 배치가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통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80cm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소파나 라운지 체어처럼 낮은 가구들 사이의 동선은 70cm, 50cm 정도까지만 확보해도 꽤 괜찮은 경우가 많고요. 냉장고장이나 붙박이장이나 키 큰 장 같은 높은 가구들이 배치가 돼 있다, 80cm에서 1m 정도까지도 여유가 있는 동선을 확보를 해야 훨씬 더 쾌적해요. 식탁 같은 경우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는 동작까지 하기도 하고 뒤편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한 80cm에서 많게는 1m 정도까지도 여유를 두는 게 훨씬 더 쾌적해요. 동선 공간 자체를 먼저 빼놓고 그 안에 맥시멈 사이즈를 정하면 훨씬 더 쉬워져요.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치수상으로 분명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예쁘지도 않은 당혹스러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3단계는 눈높이에서 답답한 지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공간을 느낄 때도 평면도가 아니라 공간은 3D고 입체이기 때문에 내가 섰을 때 또는 앉았을 때 눈높이에서 보이는 장면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입구 쪽에는 큰 오브제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시야가 딱 막혀버리면 첫인상부터 집 전체가 좁고 답답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높은 수납 가구가 꼭 필요하다 하면은 첫 번째 동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야각에 두거나 시선이 멀찍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배치하는 게 하나의 팁이에요. 이 개방감을 확보할 때는 소재나 형태도 함께 같이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바닥까지 꽉 막혀 있는 그런 가구보다는 아주 다리가 슬림해서 바닥에서 좀 플로팅 되어서 배치할 수 있는 가구는 바닥이 연장감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공간이 넓어 보이는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리나 메탈, 라탄, 린넨처럼 시각적으로 가벼운 소재들을 섞어주면 공간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큰 가구 하나를 기준점으로 잡는 게 중요해요. 동선과 시선이 정리된 후에는 단순히 사이즈가 큰 가구라기보다는 그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가구예요. 예를 들면 거실 같은 경우는 소파가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거다 이렇게 놨다 하면 TV의 위치, 러그, 테이블, 조명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간인데 기준점을 너무 위계 없이 여러 개 잡고 나서 가구 배치를 하다 보면 집이 자칫 너무 산만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가구 배치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기준점이 없어서일 때가 많더라고요. 다섯 번째, 기준 가구를 정했으면 이제는 크기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소파에서 대부분 눕거나 뒹굴뒹굴 하기 좋게끔 편해야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덩치 큰 소파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침대 같은 경우도 방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거거익선이라고 해서 큰 침대를 사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TV조차도 거실과 소파 사이에 거리는 염두에 안 두시고 무조건 커다란 TV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너무 크게만 사게 되면 오히려 집은 점점 더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공간을 꽉 채운 것보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고급미는 뿜뿜 올라가요. 그래서 비어둘 곳을 같이 함께 디자인하는 게 멋진 공간을 만드는 그런 팁이거든요. 큰 소파를 굳이 너무 쓰고 싶다 하면 나머지 가구들은 컴팩트한 그런 가구들을 추천드려요. 특히 작은 집일수록 가구를 여러 개를 두는 것보다는 가구의 기능을 좀 통합해가지고 수납형 벤치, 수납형 침대, 책장과 책상 일체형 활용도도 있으면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왔다면은 동선을 고려해서 우리의 핵심이 되는 메인 가구 아이템들은 어느 정도 잘 배치가 됐을 거예요. 이 마지막 6번째 단계에서는 조명, 식물, 액자, 러그, 오브제를 사용해서 집의 수직 공간을 밀도감 있게 완성하는 거예요. 러그는 소파의 부피감을 바닥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액자는 시선을 멀리 있는 벽으로 향하게 해서 공간에 깊이감을 더해주기도 하거든요. 식물이나 오브제를 잘 사용하게 되면 공간에 리듬감이나 적절한 다이나믹을 더해줄 수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외국집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벽면을 액자나 그림으로 수십 개 가득 채우는 스타일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피가 큰 하나의 물건 위에 한 두세 가지의 포인트가 시야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으면서 리듬감 있는 집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메인 등 하나만 켜면 공간은 평면적으로 연출될 확률이 높아요. 공간은 3차원이기 때문에 플로어 램프, 테이블 램프, 작은 무드등처럼 빛의 높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주게 되면 공간이 훨씬 더 리드미컬하고 풍성해 보일 수가 있고요. 작은 집일수록 바닥을 채우고 벽은 깨끗하게 비워놓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벽과 상부 공간을 같이 활용하면 다채롭고 풍부해 보여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조명과 소품까지 잘 활용해서 집을 연출하는 게 예쁜 집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살에 파리로 유학 가서 아주 작은 스튜디오형 원룸에서부터 정말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20 몇 년간 살아왔잖아요. 원룸, 투룸, 쓰리룸, 아파트, 단독주택, 막 스튜디오, 엄청나게 다양한 공간에서 살아본 경험이 많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내가 주어진 공간에서 가장 예쁘고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를 수도 없이 많이 발품 팔고 연구하면서 본능적으로 스타일링에 대한 팁들을 쌓아간 것 같아요. 제 결론은 무조건 꽉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먼저 디자인해야 되고, 수직 공간도 잘 연출하고 리듬감과 시선이 닿는 곳을 다양한 곳으로 최대한 이끌면 집이 다채롭고 넓어 보인다라는 그런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인테리어 회사다 보니까 인테리어
인테리어 문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모두가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턴키 인테리어 공사 하지 않아도 실용적이면서도 충분히 예쁜 집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려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알라포션